네, 오늘 공동구매 강의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공동구매가 많은 분들이 개념이 예전과 지금 너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지금 아마 지금 좀 약간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공구 제안을 좀 제법 받았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 공구 제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너 이제 어 수수료 얼마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는 말만 공동구매라는 이름을 붙여놨지 사실 공동구매인 경우가 저도 인스타 통해 가지고 많은 제안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그 공고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제안을 받는 거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1만 원짜리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차로 할게요. 이거 그냥 허브차? 예. 허브차를 할게요. 너 만 원짜리 허브차를 팔 경우에 대략 수수료를 뭐 15에서 20%를 줄게. 약간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많은 온라인상에 물건을 팔면 내가 너 판 금액에 대해서 15%에서 20%를 줄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하나를 팔 때마다 1,500원에서 약 2,000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를 팔아도 1,500원, 2,000원. 100개를 팔아도 100개째 파는 것도 1,500원, 2,000원. 그럼 하나를 팔면 예를 들어 그냥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맥시멈으로. 2,000원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데 100개를 팔면 요게 그냥 곱하기 100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20만 원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공구가 아니에요. 공구가 아니라 그냥 한 업체의 영업사원이 돼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100명한테 제가 이제 이 허브차 이제 업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많은 제안을 했을 때는 업체만 좋은 거예요. 업체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물건 막 팔아주니까 그냥 수수료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구가 아니라 그냥 영업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영업에 대한 결과물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게 공구 자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15%에서 20%의 마진을 주지만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허브차를 나는 마진을 약간 포기를 하고 9천 원에 판다? 9천 원에 이렇게 업체로부터 제안을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업체는 공통적인 가격을 형성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럼 9천 원에 어떤 사람은 9천 원에 팔게 해놓으면 나는 마진을 조금 먹겠지만 다른 사람의 가격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 버려요. 그러니까 물건을 공동구매하는데 저 사람은 왜 9천 원에 파는데 왜 나는 만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구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가격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만 원에 팔아야 돼요. 내가 반대로 이제 사람한테 이제 시킬 수가 있죠. 나 이거 하나 팔면 2천 원 먹는데 너도 한번 팔아봐. 내가 1,000원 떼줄게. 이런 식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러려면 또 내가 또 사람을 또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변질됐다고 해야 될까요? 공부는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다수 공부를 진행하시는 분도 그럼 수수료를 얼마를 챙겨드려야 되나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서로 복잡해지고 공부에 효과가 없어요. 왜 공부에 효과가 없냐면 어, 이게 마진을 챙겨주기 시작하면 연달아서 퍼지는 게 없거든요. 퍼지는 게 없잖아요. 그냥 내가 2천 원을 남겨 먹다 아니면 내 바로 사람이 1,000원을 남기던 약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거의 다예요. 그래서 공동구매할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공동구매를 내가 진행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잖아. 물건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분도 업체와 수수료 협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구가 제가 어려운 이유를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니, 하나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차근차근 오늘 하면서 공구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공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대로 역으로 하나의 업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심점이 거의 있어야 되는 편이거든요. 공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구를 따오는 사람, 보통 협상을 해가지고 공구를 따오는 사람이 이런 협상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직접 공구를 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해야 되냐면, 어, 보통 여기 안에는 그러니까 요 업체의 마진을 제외하고 이제 수수료만 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형식이 되는 게 아니라 시중에 1만 원짜리 이거는 공구 가격이 있네요. 그렇죠? 공구 가격을 이렇게라고 보고
그러면은 공구 가격이 10,000원이라면 시중에 온라인 최저가는 대략적으로 한 12,000원? 한 12,0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20%를 빼고 공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온라인 최저가가 12,000원인데 공구 가격을 10,000원으로 책정해서 거기다 20%를 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뭐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마 대다수 이런 공구를 봤을 거예요. 근데 온라인 최저가가 12,000원이라 그러면 협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표로 공구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너네 허브차 물건 12,000원에 팔고 있는데 어차피 수수료 주고 뭐 중간에 뭐 마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나한테 아예 6,0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가 6,000원. 이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미니멈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업체에게. 그냥 내가 달라고 한다고 업체가 주진 않아요. 그럼 너가 최소 100개, 200개는 팔아야 내가 최저가 6,000원을 준다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거의 대다수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최소 판매 수량을 정해야 돼요. 그럼 6,000원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6,000원에 가져와요. 그럼 나는 6,000원에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게 나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 공구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통보를 해요. 조금씩만 하면 돼요. 나 10%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10%만. 6,000, 6,600원에 공구가를 정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벌써 내가 10% 마진을 먹었죠. 그럼 공구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죠? 그러면은 공구를 받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공구방에 있는 사람들이 6,600원의 원가를 가지고 내가 얼마를 붙일지 내가 정하는 거예요. 공구하는 사람들이. 업체의 마진을 딱 10%, 20%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공구하는 사람이 이걸 가져가서 7,000원에 팔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8,000원에 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공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마음. 그죠? 그러면은 위에 구조랑 밑에 구조랑 다른데 어쨌든 8,000원에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결과적 원가는 8,000원에 형성이 되지만 여기서 8,000원은 1,400원이 남거든요. 그쵸? 여기서는 1,400원이 남아요. 만약에 여기서 10,000원에 이 공구 가격 10,000원에 팔면은 금액이 얼마나 많이 남죠? 역으로 계산하면 3,400원이 남아요. 3,400원이. 여기선 단지 1,500원, 2,000원이 남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가져와서 똑같이 10,000원에 팔면은 3,400원이 남아요. 그럼 물건을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마진이 극대화가 되겠죠. 혹은 똑같이 마진을 내가 붙여서 판다 해도 1,500원만 붙여도 이렇게 되면 8,100원이에요. 그러면은 남들은 10,000원에 팔 때 나는 8,100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갭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게 공구 자체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공구 개념인데 이게 왜 어렵냐면 요즘에 시장 형성이 공구가 잘 안 돼 있죠. 왜냐면 업체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도매, 소매가 명확하게 갈려 있었어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가 생기기 전에. 그런데 요즘에는 이 경계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스마트 스토어로 바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도매가가 형성이 돼 있고 소매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그 경계가 없이 그냥 바로 거의 도매가예요. 물건을 판매가. 그래서 어려운 이유를 하나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예를 들어서 12,000원에 12,000원에 백화점에서 판매를 되고 있는 거예요. 혹은 마트. 마트는 좀 더 쌀 수 있겠죠. 마트는 10,000원이라고 할게요. 어떤 물건이 백화점에서 12,000원, 마트에서는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럼 이게 실제 원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혹시 대략적으로 아세요? 한 4,000원 정도에 팔 거예요. 보통 백화점에서 3배를 받거든요. 원가 정도에. 예전 같은 경우에. 그럼 이거 원가는 4,000원이에요. 원가라는 거는 백화점 매입가, 마트 매입가. 한마디로 제조사에서 만들어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이거 제가 극대화시킨 거고 뭐 1,000원짜리라면 백화점에 3,000원에 팔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원가 기준을 본 거예요. 예전에 지금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백화점에서 그렇게 8,000원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백화점 물류창고에만 넣어주면 백화점에서 그 물류창고에서 각종 백화점으로 다 뿌리고 심지어 마트에 매대도 진행을 하고 그냥 판매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력비도 되고 공간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4,000원짜리가 보통 백화점에 12,000원에 판매가 됐던 게 원래 이전의 방식이에요. 실제로 저도 수입을 했을 때 저는 더 심했어요. 물건을 1,500원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럼 마트에서 얼마에 파냐? 6,000원에 팔아요. 거의 4배? 백화점이나. 제가 이제 수입해서 가져온 원가는 11,000원, 아니, 1,100원인데, 거기다가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백화점에 1,400원, 1,500원에 납품을 했더니, 가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확인했더니 4,000원, 5,000원인 거예요. 굉장히 갭이 크죠. 아마 많이 대다수가 그런 게 많아요. 물량이 많지 않고, 그냥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갖다 붙었을 때. 그럼 이게 원가가 이제 납품가가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업체가 이렇게 딱 봤더니, 내가 직접 팔 만한 곳이 없어요. 내가 생산을 해도 직접 온라인에 이런 거 갖다 팔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쿠팡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티몬, 그루폰 이런 데서 좀 갖다 붙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백화점에 납품하는 입장에서 너무 가격에 대한 갭을 둘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백화점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마트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루폰에서나 뭐 이런 데서 팔면은 보통 단가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형성해서 온라인에서 팔았어요. 그래도 갭이 있죠. 4,000원에 납품을 해도 온라인상에 8,000원, 9,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그럼 8,000원, 9,000원에 온라인 판매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은 곳. 그게 어디가 있죠? 지역 카페, 동네 카페, 온라인상에 있잖아요. 그때 공고가 굉장히 활발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온라인상에 8,000원, 9,000원에서 팔고 있는데 비공개로 7,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훨씬 싸죠. 가격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백화점에서 12,000원에 먹던 거를 내가 온라인 뭐 동네 공구 카페에서는 7,000원에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구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가 돼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요게 중간에 또 업체가 분명히 붙어요. 공구 중간 업체가 붙어요. 그럼 그 업체한테는 보통 얼마나 납품을 하냐면 한 5,000원에 납품을 해요. 그러면은 제조사 입장에서도 원래 내가 4,000원에 마트나 백화점에 납품하던 게 업체한테는 내가 5,000원에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 1,000원 이익이 더 생기죠. 그러면은 그 공구하는 사람은 단지 그냥 조금만 남기고 물건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공동구매라는 게 형성이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온라인상에. 뭐 여러분 옛날에 뭐 한 4, 5년, 4, 5년은 너무 짧고요. 한 6, 7년 전? 6, 7년 전만 해도 이런 공구가 엄청 활발하게 잘 돼 있어요. 왜냐면은 백화점에 잘 판매가 된다 보면은 막 온라인 뭐 레몬테라스 뭐 그다음에 또 뭐 대형 카페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공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런 구조로 하니까.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좋은 물건 있다. 그럼 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백화점에서 그 물건 봤는데 우리 공구하고 싶다. 그럼 얼마에 납품해 줄 수 있냐? 5천원에 납품해 준다 그래요. 대신 업체에서 조건을 걸죠. 온라인상에 드러나지 않게 비공개로 가격이 드러나지 가격이 무너지지 않게 너네가 물건을 팔아라. 대신 가격이 무너지면 물건을 더 이상 안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에 5천원에 가져가서 7천원에 팔아요. 굉장히 잘 팔립니다. 저희도 어, 외국에서 초콜릿을 그때는 초코바를 수입을 해가지고 백화점에 판매를 하고 마트에 판매를 하고 다 했어요. 그때 백화점이랑 마트에서 이런 가격 구조로 팔았거든요. 10개 팔 때 카페나 이런 공구에서 단체 구매로 해가지고 가는 게 한 100개가 넘어요. 시장이 훨씬 크다는 거죠. 한마디로 공구 시장이. 실질적인 수익도 굉장히 커요. 이쪽 수익이.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어려워졌냐? 온라인이 너무 노출도 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팔 곳이 없었어요. 무조건 그루폰을 거치던가 뭐 티켓몬스터라든지 그 당시에 뭐 다양한 이런 온라인 그런 데를 거쳤어야 됐지만 지금은 내가 집에서 손쉽게 어떻게 하죠? 그냥 판매를 하면 돼요. 물건을. 수입사도 바로 판매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걸 얼마를 파냐면 수입사에서 앞일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6,000원을 팔아버립니다. 온라인에. 왜냐면 업체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백화점에 안 줘도 돼, 그래. 어차피 내가 6천 원이면 내가 6천 원 다 먹을 수 있잖아.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6천 원에 온라인 판매가 형성이 돼버리니까 일단 오프라인으로 판매가 거의 막혀요. 판로가. 오프라인 판로를 넓혀야 내가 가격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온라인에 그냥 판매를 냅다 해버립니다. 제조한 사람들이. 6천 원에 판매를 해요. 원가가 4천 원인데. 아니, 납품가가 4천 원이니까 실제로 원가가 3천 원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왜냐면은 납품가가, 여기 있는 납품가가 실제로는 업체의 마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조사의 마진이. 근데 제조사의 마진 실제 원가가 이제 이건데 원래는 천 원씩 붙여가지고 4천 원에 납품을 했는데 3천 원인데 냅다 6천 원에 팔아버려요. 그냥. 마진이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진짜 핫한 제품이거나 진짜 외국에서 유명한 제품이거나 아니면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판매가 되면은 괜찮죠.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 잘 팔리면 괜찮죠. 근데 갑자기 6천 원의 제품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6천 원에 사냐? 거의 안 사요. 중요한 건 거의 안 사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히트치고 가져와야 겨우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은 마케팅으로 엄청 쏟아부어야 이 괜찮은 제품이 팔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냅다 그냥 내 생각에 6천 원이면 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놔봤자 안 팔려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프라인의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있는데 6천 원에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구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럼 이전에 원래 5천 원에 주던 거를 4천 원에 주게 됩니다. 4천 원. 이게 공구 납품가예요. 그러면은 공구를 납품해서 가져간 사람도 마진을 붙여야 되잖아요. 당연히 마진을 붙여야 되겠죠. 근데 천 원을 딱 붙이려고 봤더니 5천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판매만 되지. 그럼 여기서 공구해서 가져가는 공구 주도자가 5천 원의 원가를 제공했을 때 온라인에 6천 원의 판매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가져가가지고 500원 남겨야 되거든요. 그 공구하는 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공구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대다수가. 그래서 보여지는 가격이 완전 낮추니까 그 밑에서 형성되는 공구 가격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구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방법이 여기서 5천 원, 6천 원에서 판매가 6천 원이잖아요. 그럼 공구하는 사람들에게 5,500원에 팔라 그래요. 5,500원에 판매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공구가를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업체에서. 대신에 너네가 판매를 하면 10에서 20% 마진을 줄게. 이렇게 해서 공구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마디로 누군가가 매입을 해서 금액을 확 낮추는 단계가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 형성되는 가격이나 오프라인에 형성되는 가격이 잘 조성이 돼 있었어요. 많은 제품들이. 근데 지금은 이 가격 형성 자체가 아예 무너져 버리는 상태에서 공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12,000원짜리 상품을 보고 좋네? 저 공구하고 싶어요. 달라 그러면 5천 원에는 받을 수 있어요. 이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은 백화점 말고 백화점 기준이 아니에요. 오프라인에 딱 검색을 했을 때 12,000원짜리 온라인 최저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서 업체한테 저희 공구할 텐데 좀 납품할 때 얼마 줄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은 대략 8, 9천 원 나올 거예요. 아마. 줄 수 있는 가격이.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완전 달라붙으면서 거기서 마진을 이끌어야 되는 구조가 거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가격 설정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무조건 싸면 좋겠지가 아니라 일단은 물건이 팔리든 안 팔리든 약간의 그 원가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올려놔야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무조건 그 3배 정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물건을 만들어 놔야 돼요. 가격 형성을. 근데 이 가격 형성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온라인에 그냥 싼 금액에 올려놔 버리면 그 물건은 나중에 진짜 떨이뿐이 안 돼요. 원가 떨이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의 하나의 판매 요령이기도 하고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내가 비록 4천 원에 가져와서 12,000원에 판다고 하면 너무 마진을 많이 남기는 거야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가격 형성 자체를 비싸게 만들어 놓는 게 보여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안 됐을 때 할인을 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6,000원을 책정을 해 놓고 거기서부터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은 나중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물건을 살 때 정가라는 개념 자체가 형성이 좀 어떻게 돼 있죠? 오프라인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뭐 스토어, 그죠? 오프라인에 보는 걸 가격 형성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에 검색하면 그게 최저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요즘에는 아예 이런 식으로 진짜 전략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가격 형성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스마트하게. 그러니까 예전부터 뭔가를 이게 노하우인 거죠. 장사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는 이런 데서 나중에 재고를 떨이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혹은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했어요. 이것도 외국 거예요. 혹시 이게 똥차라는 거거든요. 제 수입을 하려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 태국까지 갔다 왔었는데 어, 이 안에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는 바람에 이제 못했어요.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가져왔다고 하면 원가가 3,000원이다 그러면 저는 시장에 무조건 9,000원에 내놨을 거예요. 온라인 판매를 무조건 9,000원에 팔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를 어디로 하냐? 가격이 드러나지 않은 공구 시장에다 갖다 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1차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희는 항상 물건을 가져올 때 그랬어요. 저는 왜냐면은 이 공부를 제가 직접 많이 해봤잖아요. 왜냐면 저는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지고 왔을 때 일단은 온라인에 비싸게 올려놓고 제가 이제 전략은 그렇게 짰어요. 물건을 비싸게 올려놓고 공부하는 대로 물건을 싸게 공급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후기를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후기 써달라. 왜냐면 그 사람들 싸게 샀으니까 대신 가격 노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에 대해서 먹고 맛있거나 한 거에 대해서 후기를 쓴 사람들은 하나 더 줬어요. 그냥 계속 줬어요. 그러면은 가격은 9,000원에 형성이 돼 있는데 온라인 가격에 온라인에 후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어디서 연락이 오냐? 백화점에서 연락이 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가격 협상을 해요. 저희 온라인에 9,000원에 팔고 있는데 한 4,000원까지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다. 3,000원에 가져와서 9,000원에 팔고 있는데 내가 4,000원, 뭐 4,000원, 5,000원에 공급할 수 있다. 백화점 굉장히 좋아해요. 온라인에 형성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마트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역으로 제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물건이 제품이 가격 형성이 되면서 물건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지. 진짜 좋은 제품 가져왔다고 갑자기 싸게 팔기 시작하면 백화점에서 제한이 들어와도 공급을 못 해줘요. 왜냐면 온라인에 이미 6,000원에 팔고 있는데 내가 4,000원에 공급해주면 백화점에서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 백화점 아마 2배 정도 될 거예요. 예전에는 4,000원에 공급해주면 12,000원에 팔았지만 요즘에 4,000원에 공급해주면 8,000원 정도에만 팔 거예요. 백화점에 그 마진도 많이 좀 달라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도 마진이 많이 주면 걔네도 적극적으로 막 프로모션도 해주고 행사도 많이 붙여줘요. 물론 백화점 행사할 때도 인력은 그 납품하는 업체에서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제한이 온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공고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정말 많은 업체에서 다이렉트로 먼저 판매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고를 진행할 만한 물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왜 공고를 할 때 공고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공고를 할 때 보면은 주로 왜 농수산물이 좀 많이 나오냐? 농수산물은 물론 온라인에 가격이 형성이 돼 있지만 공고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왜냐면 산지 직송이라는 게 있고, 그쵸? 그다음에 농장에서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뭐 산지 직송 신선함이 붙을 수 있고 농장에서 다이렉트로 가면 중간 마진이 아무래도 빠져요. 우리나라 유통 마진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통 마진이 많이 빠지니까 가격은 좀 싸게 팔 수 있어요.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농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나 아니면 현지 산지에서 받으면 확실하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판로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얼마든지 내가 물건을 재고를 떠안는 상태에서 100개를 가져오건 200개를 가지고 오던 공구를 통해서 떨이를 해서 판매를 하던 다 팔 수 있었어요. 그런 여건이. 근데 지금은 사실 내가 재고를 떠안으면서까지 공구를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고를 사실 떠안는 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업체에서 아무리 싸게 준다 해도 내가 재고를 떠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막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막 돈을 버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저가 싸움을 직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원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최저가가 또 생기고 또 난 또 낮춰야 되고 그럼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요즘에는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공부방을 계속 늘리면서 만들어 보고 싶은 거는 공구를 내가 가진 능력이 잘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좋은 물건을 잘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능력이 서로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판매 뭐 이런 거 떠나서 공구방에 보시면은 판매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신기한 물건 잘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는 양쪽에서 다 마진을 남길 수가 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그 공구방을 200명씩까지 이렇게 늘리고 싶냐면 어 공구를 해오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판매를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만 싸게 받을 수 있다면 저희 공구방에다가 물건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용인님 같은 경우에는 뭐 도매 업체를 하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뭐 사과즙이나 이런 거 엄청 싸게 공급하잖아요. 진짜 압도적으로 싸게 공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물건을 만약에 저희 방에다가 좀 더 활성화가 됐을 때 딱 물건을 제공을 하면 저희 방에서 계시는 분들이 한 사람에 하나씩만 사도 200개를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구방이. 그렇게 되면은 어, 판매하는 사람도 좋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괜찮은 제품이 보여요. 이렇게 똥 이런 것처럼 이제 허브 차트가 보여요, 눈에. 그럼 이 업체한테 연락을 해요. 내가 공고 한번 진행해보고 싶을 때 최소 내가 100건을 팔아줄 테니까 좀 원가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을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직접 재고를 떠안기 전에 공구방에다가 뿌려보는 거죠. 그래서 100개가 판매된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구 같은 경우에는 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어렵죠. 그 물건을 누군가에게 누군가 지갑에서 돈이 나오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잘못된 개념이라 그래야 될까요? 공부를 하는데 글을 딱 한 번만 올리는 거예요. 그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요령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면은 글을 한 번만 올려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공부를 한다? 일주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한 두 번씩 올려야 돼요. 공부를 한다고. 인스타에 한 번 올리고 블로그에 한 번 올리고 다음날 인스타에 한 번 올리고 글도 한 번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계속 티를 내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래야 그게 자꾸 퍼지지. 근데 대다수 공부하는 사람들 보니까 딱 한 번만 올리더라고요. 자기 SNS에.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한다고 계속 올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올리고 저녁에도 올리고 또 다른 컨셉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올려줘야 되냐면 그 중에 하나 피드가 혹은 그 계속 매일 쓰는 글 중에 하나가 어딘가에 퍼지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물건을 주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기반을 쌓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동네, 동네 맘카페, 동네 지역 카페, 혹은 내가 그와 유사한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속에서 약간 신뢰가 있던 사람들은 내가 어떤 걸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잘못된 게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활동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공부할 거야 해가지고 블로그 갑자기 글 쓰고 아 나 공부한대 이러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잘 맺어놔야 돼요. 뭐 아파트 카페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던가 혹은 지역 카페에서도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라던가 혹은 내가 인지도가 있어서 단톡방을 이끌고 있던 사람이라던가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진행했을 때 잘 될 요소가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20명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톡방 100명을 내가 내 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끌었다고 보면 20명이면 2,000명이에요. 그럼 어떤 물건 하나를 거기다 소싱을 해주면 2,000명이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럼 2,000명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 구매해도 200개를 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크지, 많은 업체에서도 또 실수를 하는 게, 저 사람 팔로워가 한 4만 명 되니까, 저기다 물건을 좀 공급해주고 좀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팔로워가 대다수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팔로워들이 많거든요. 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또 입맞추 또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내가 이 물건에 공급을 해줄 테니까 마진은 알아서 붙여서 파세요. 이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너 팔면 얼마에 마진 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원가에 줄 테니까 얼마에 맞춰서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공구가. 그래서 어, 좀 나만의 커뮤니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네, 공부를 했을 때 적합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단톡방이나 뭐 그런 여유가 있는 방에서는 하나씩 구매를 해보는 분도 있잖아요. 저거 괜찮나? 그 수량도 무시를 못해요. 하나씩 사보는 분들 있잖아요. 저거 괜찮나? 그리고 또 공구가 잘 되고 싶으면은 또 그런 공구방에다가 샘플 같은 걸 제공을 하면서 후기를 많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무작정 샘플 주는 게 아니라 후기도 이끌어내면서 샘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어느 정도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공구가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수수료를 준다는 게 너무 많은데 사실 그거는 너무 단발성이에요. 힘들어요. 거기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영업을 해봤자 그 업체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사업 영역에 그럼 또 새로운 제품 받으면 또 새로운 제품 열심히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데서 오는 좀 이질감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공구가 어려워진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업체에서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 공구에 대한 그 좋은 아이템을 찾아내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많은 실제로 경험을 해봤을 때 이제 공구를 할 때 좋은 상품, 그 커뮤니티가 잘 갖춰진 상태라면 어떤 제품을 해도 사실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먹고 소비하는 것들이죠. 한 번 샀는데 계속 써야 되는 것들.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배터리. 이게 한 번 사면은 거의 뭐 2, 3년 안 사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좋아봤자 거의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구 제품을 한번 제대로 하고 싶다. 먹는 거 사셔야 돼요. 먹는 거. 오늘 먹고 내일 살 수 있는 거. 혹은 귤 한 박스 샀는데 동네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동네 사람들이 한 박스씩 다 구매하는 네.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갭이 굉장히 큰 것. 가격이 잘 형성된 것들. 그런 것들을 사는 게 공구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분들은 공구를 하고 싶다 이러면 일부러 내 진짜 판매 기본 금액을 약간 올려놔야 돼요. 기존의 금액을. 그러니까 기본 금액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공구는 확실히 좀 싸다는 모습. 그런 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요즘에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그래도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정하는 게 무조건 낮으면 좋겠지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가격을 내가 판매하는 분들이라면 가격을 좀 굉장히 좀 갭을 많이 비워놔야 돼요. 그 갭을 비워놓는 거는 어딘가에 내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진을 조금 조금씩 포기해가면서 많은 곳에 뿌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내가 공부를 직접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앞으로 내가 진짜 공부를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동네라든지 어디 유사한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활동을 좀 하세요. 활동을 할 때 유심히 보세요. 저기는 공부를 진행해도 될 만한가 안 한가. 그런 거는 눈치는 있어야 할 수 있죠. 기껏 활동 열심히 했는데 여기는 공부 안 된다 이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그런 활동을 활동한다는 자체가 뭐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동네 오늘 맛집 갔다 온 거 올리고 오늘 동네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올리고 약간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쌓아나가는 게 거의 답니다. 그렇게 활동하다 보면 뭐 등급도 올라가고 카페 등급도 올라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동네에 엄마들끼리 맘카페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하시면 또 좋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1차적으로 여기까지 개념 중에 정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을까요?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이제 공구 마케팅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1차적으로 여기까지 했는데 좀 너무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마진 구조에 대해서도 뭐 이해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있으면 여기다 좀 적어주세요.
어느 정도 개념 이해가 다 되시나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른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공구가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진 구조를 잘 끌어낼 만한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인기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은 대다수 자기네들이 직접 파는 경우가 많이 있고 조금 괜찮은 제품이다 싶으면은 또 이게 뭐 유통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고 그 마진을 몇 프로라고 붙이기는 사실 애매해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격 변동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 지금 소랑나파님은 직접 농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추천을 드리는 거는 도매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직접 도매로 판매를 하잖아요. 거기에 15에서 한 15% 정도 붙여서 공급가를 형성을 해 놓으시면 돼요. 도매가에. 그러면은 확실히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저렴할 거예요, 많이. 도매가에서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공급을 해주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도매가에 납품하는 것보다 약간의 붙여서 판매를 하니까 그 소랑나파님도 좀 조금 더 좋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도매가가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3만 3천원에서 3만 4,500원 정도?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 3만 3천원에서 3만 4,500원 정도? 그 정도로 공급가를 납품을 해놓으면 되죠. 그러면은 3만 4천 원에 받은 사람이 4만 원에 판다? 예, 그건 나쁘진 않죠. 그렇죠? 공구도 물론 비슷한 걸 하면 좋죠. 근데 하나 알려드리면은 블로그로 공구를 한다는 거는 플랫폼 자체가 거의 맞지 않아요. 왜냐면 노출이 돼야 되는데 노출되는 자체 블로그는 거기에 잘 어, 노출도 안 될 뿐더러 블로그는 약간 공구와는 잘 맞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카페 뭐 이런 커뮤니티 쪽에서 공부를 해야 잘 되지 블로그는 그렇게 좋은 플랫폼은 아닙니다. 저 사과 같은 거 나오면은 양이 많다 이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좀 싸게 해서 공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고를 떠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페나 이런 데다가 올리고 돈 받고 주소 받아서 여기 소랑나파님한테 전달해드리면 바로 다 보내주잖아요. 그럼 재고도 남을 필요도 없고 뭐 파손되는 AS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농장 측에서 나가는 게 이제 보통 그런 데서 택배에서 좀 수리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파손 문제에 대해서도 AS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한마디로 나는 열심히 팔면 되는 거예요. 장점은 내가 이런 플랫폼을 어느 정도 더 구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제품이든 갖다 놓으면 사람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죠. 공구가 잘 팔리는 마케팅을 하려면 어, 사실 납품을 해주는 분과 판매하는 분이 굉장히 끈적하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A라는 업체로부터 내가 물건을 받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가격 마진 구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A에서 받아오는 물건을 마케팅을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좀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A라는 업체에게 나도 팔고 싶어요. 물건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좋은 업체, 인연이 끈끈한 업체 같은 경우는 저 이미 저희한테 받아가는 업체가 있으니 거기서 물건 받아가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 왜 필리핀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냐면 A라는 업체의 물건을 받아와서 내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한마디로 핫한 아이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다시 그 필리핀 A 업체한테 연락을 하겠죠. 나도 팔고 싶다. 또 줘요. 분명히 나랑 독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줘요. 물건을. 그러고 나서 야, 너 물건 왜 줘? 이렇게 따지면은 나도 몰랐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구가 사실 내가 마케팅을 도맡아서 해줘야 되냐? 이게 너무 애매한 분야예요. 물건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좋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마케팅은 제조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파는 업체한테 몰아주지 잘 팔린다고 또 업체를 늘리지 않아요. 이게 보통 장인 정신이 있는 분들이거나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이 잘 팔던 못 팔던 어 거의 믿어줘요. 일정 기간은.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도 못 팔면은 딱 그 관계를 끊고 돌아가지 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막 한마디로 자기 눈앞에 이익에 멀어 가지고 많이 주진 않아요. 일본 거래처가 생기면 그래서 좀 약간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죠. 유황 비료를 한다. 공장 직영 그러니까 공장에다가 인제 이런 얘기 인제 가정을 해 볼게요. 유황 비료를 내가 하고 싶다. 너무 괜찮다. 그럴 때는 공장 직영이면 가격 조절도 잘 되면은 일단 공장으로부터 최대한 싼 가격을 받아내는 거죠. 내가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온라인에 한번 공부를 해 볼게. 대신에 한 100 포는 내가 한번 팔아 볼게.' 그럼 100포 팔았을 때는 이 가격에 좀 맞춰서 이렇게 하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온라인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 포가 나오면은 그 금액을 주고 그쵸. 그 구조가 맞으면은 근데 이게 유황비료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딱 타깃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딱 그 수요에 맞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에 최대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식물 키우는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공고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고. 그래서 이 공부라는 자체가 밑밥 작업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유황비료 뭐 식물을 키우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식물 카페 아니면은 뭐 이런 가든을 꾸미는 그런 카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면 되거나 유황비료니까 뭐 농장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카페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그런 데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팔 수 있게 어필을 계속하는 거죠. 그다음에는 뭐 유황비료니까 인스타는 해당되진 않겠네요 잘. 그러면은 블로그 통해서 내가 글 여러 개 쓰고 이 블로그 글이 잘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는 키워드는 중요한 거예요. 유황비료로서 키워드가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 유황비료를 검색한 사람이 '어 여기 공동 구매하네.' 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뭐 공고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 뭐 나 이런 공고를 하고 싶은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오늘은 다들 이해가 빠르신가요? 아니면 '나는 이런 제품을 공고해 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은 다들 이해가 빠르시나요? 아니면 이게 너무 아예 자체가 이해가 안 되나요?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음악 미술학원이요? 그 음악 미술학원에 공부 그러니까 지금 이 예시는 아닌데 사실 공부는 끝이 없어요. 뭐 공구 제품에 끝이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당연히 가능하죠. 그쵸? 그다음에 먹는 거는 뭐 당연히 되고 뭐 동네 마트를 갔는데 아니 동네 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재래시장을 갔는데 정말 괜찮은 제품이 있다. 그거 한번 공구를 이렇게 협상을 해서 해 봐도 되고. 혹시 음악 미술학원에서 어떤 걸 판매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도 당장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음악 미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 당장
그죠? 뭐 그분들에게 약간 그런 것들 하면 좋겠죠. 근데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공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피아노를 한 번 사면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죠? 공구 그쵸. 공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블로그를 왜 공구 플랫폼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냐면 내가 그런 뭔가의 플랫폼이 없어도 내가 한마디로 내가 활동한 곳이 없어도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블로그라는 걸 통해서 내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블로그 통해 가지고 뭐 공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건 소랑나파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 곳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인스타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아까 소랑나파 님 같은 경우에 제주도니까 제주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카페가 있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판매 지불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제조업체예요. 5,000원에 판매할 수 있게 주는 거예요. 그 5,000원에서 마진을 붙여서 6,000원에 아마 판매를 할 거예요, 공구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6,000원을 100개를 팔았다. 그러면은 주문을 받으면서 그 사람은 분명히 돈까지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공구라 보니까. 그러니까 60만 원을 받았죠. 그거를 업체에게 6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5,000원 주기로 했으니까 50만 원 주면서 주소도 전달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다음날 다 제품이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고를 떠날 필요는 없어요. 한마디로 중간에서 판매 역할만 하니까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사업자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카페 통해서 판매하잖아요.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이 이하면은 사실 신고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사업자 안 내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시작할 때 세금 걱정, 세금 걱정을 왜 안 해도 되냐면 진짜 잘 팔리면 그때 세금 걱정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쵸. 거래처 컨택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만약에 그냥 한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 요즘에 뭐가 있을까요? 뭐 초코바? 초코바 검색했는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크런키 초콜릿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먹었더니.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뒤에 보면은 식품 같은 경우에는 다 나와 있어요, 판매처가 어딘지. 거기 보고 연락을 하시면 되고 제가 최근에 진행을 했던 이 지금 똥차라 그러죠? 피트넷, 해구 피트넷.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혹시 여기 여성분들 많으니까 변비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있는 분들 많이 있죠. 이거 먹으면은 좀 말하면 그렇지만 장난 아니에요. 이거 뭐 한 번 해 먹으면은 네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성분이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하지 않은, 이게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다 허가를 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 허가에 대해서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제 가서 업체들 만나고 미팅까지 하고 막 사진까지 찍고 왔는데 예 안 됐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다 외국 그거예요. 사실 이거 이렇게 파는 거 지금 다 불법이에요, 이런 거 전부 다. 아니요. 여기서 이메일을 보냈죠. 제가 이거 이런 것까지 보여드려도 이거는 어쨌든 그 영업이니까 아니요. 영어로 보낸 거죠, 영어로.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 잠깐 사이트가 여기 제가 한번 쳐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수입하면 이런 게 재밌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판매될까? 이거를 이게 왜 뭐 홈페이지 주소나 이런 게 안 나왔지? 홈페이지 주소는 안 나왔네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컨택어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메일을 보냅니다. 내가 한국의 무슨 업체인데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수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친절하게 답변이 와요. 어, 제가 여기 주고받던 메일이 여기 혹시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너네 제품을 사고 싶다. 이렇게 보내면은 바로 답장이 오는데 이게 언제였죠? 2월 4일, 그 1분 만에 온 건가? 아니죠. 거의 이건 다시 보낸 거니까 2, 30분 만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는 데라면은 그런 데가 있어요. 업체들이. 그래서 이게 답장이 온 건가? 그죠. 이렇게 왔죠. 그래서 혹시 보이죠? 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가서 사진도 만났어요. 만나서 사진도 찍고 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금지 품목이 되어 있는 바람에 안 됐죠. 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거 아까처럼 구매 대행을 하면 돼요. 이게 어, 실제로 추진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구매 대행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구매 대행 요즘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여기 태국 구매 대행이 있네요. 얼마에 팔지? 60호짜리 한 개에 16,000원? 두 개 사면 하나 32,000원. 그러니까 하나에 한 대략적으로 11,000원 꼴? 그쵸? 근데 이게 제가 원가 받아놓은 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그러니까 완벽한 수입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원가를 받아왔어요. 이 원가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연락을 해서 제가 실제로 이번 2월 달부터 이제 뭔가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 거쳤던 절차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되지? 이거는 카툰당이고요. 카툰이 이제 박스 그 금액이고 하나에 36개가 들어있네요. 6개가 들어있을 때 3,700바트, 3,800바트.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기를 한번 볼까요? 보통 4,000바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4,000바트라고 가정을 하고 36개 나누기 36 곱하기 대략 35 정도 되거든요. 그럼 3,800원이네요. 3,900원이네요. 원가가. 3,900원인데 지금 구매 대행하는 분들은 어쨌든 그게 배송료 가까이 어떻게 돼 있지? 배송료가 이게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국제 배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에 4,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12,000원. 세 개에 12,000원이죠. 배송료가 8,000원이라고 해도 대략적으로 10,000원이 남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제가 만약에 수입을 했다. 4,000원에 수입하면은 대략적으로 세금이랑 뭐 하고 나면은
한 6천 원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지금 물건이 봤을 때 원가가 6천 원에서 8천 원 사이, 이게 세금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6천 원에서 8천 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 만약에 제가 수입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온라인에 다 못 팔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정식 제품이 아니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식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온라인에 팔 수가 없어요. 정식 제품이 돼야 판매가 돼요. 그럼 제가 정식으로 수입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못 팔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절차가. 요즘에 이제 물건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 못 팔게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수입 업체에게 물건을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판매하는 거는 다 불법이에요. 불법.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다 판매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블로그를 개설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아예 이 자체는 블로그는 아예 이 사람이 봤을 때 태국 전문 그거예요. 근데 이거 신고하면은 바로 내려가요. 문제가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연고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에 대놓고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다 내려갑니다. 근데 신고를 안 하는 거는 신고하면은 때까지 그냥 신고하면 또 다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는 않죠. 만약에 공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뭐 얼마 얼마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또 태우에서 공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싸게 공급을 받아서 한 번에 하는 거죠. 한 박스로 받으면은 훨씬 쌀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훨씬 싸게 받아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파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또 반대로 또 재고를 좀 떠나야 되는 부담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그 생각까지 했어요. 한국에 팔는 성분은 없으니까 한국에서 팔 수는 없으니까.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게 금액대가 형성이 이거는 살 수 있으려나? 배송비 하면 2만 얼마네요. 이게 형성 자체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대량으로 매입을 해다가 그냥 한마디로 국제 우편으로 대량으로 그냥 매입을 해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뭔가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마진 구조가 잘 형성이 될 수 있죠. 예. 이것도 보면 막 1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40개 6봉, 40개 6봉 1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 형성이 좀 잘 돼 있어서 어 뭔가 공부를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부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물건을 수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어 접근하는 거지. 이거 외국 업체니까 그렇게 접근했지만 한국 업체라면 더 쉽게 접근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걸 이끌어내겠죠. 그렇게 와서 가지고 오면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가격 구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합리적으로. 또 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그쵸. 그 신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외국 업체 간에 이제 보통 만나면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찾아가요. 실제로 가서 태국에 가서 업체를 만나기도 해봤고, 저는 그래가지고 2월 말에 태국을 갔다 왔거든요. 이 업체를 만나러. 이야기는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이제 잘 됐는데, 그 금지 성분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하다가 안 돼서 이제 못한 거지만, 주로 계약 단계가 성사가 되면은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야 되냐? 찾아가야 되는 이유 딱 하나가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너희가 우리한테만 독점 공급을 하기로 이제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업체에게는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어느 정도 이상은 보장을 해줄 테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에게 좀 독점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 본업이 무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무역을 많이 할 때는
예, 외국 불이 나게 쫓아다녔습니다. 외국에 가서도 엄청 볼 만한 것도 있고 막 그런 거가 있어서 예, 엄청 쫓아다녔어요. 요즘 여러분 깔라만시 같은 거 많이 드시죠? 그리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깔라만시가 뭔지 뭐 예, 저는 실제로 무역을 하면서 물건 이런 공부도 제가 직접 다 해봤잖아요. 백화점 납품도 해보고 마트에 납품도 해보고 뭐 MD들도 다 만나보고 온라인 MD들도 다 만나보고 그다음에 물건이 안 팔릴 때 땡처리 할 때는 이런 공구 카페를 통해 가지고 땡처리도 다 해보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겪어보면서 터득한 게 진짜 많아요.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제가 마케팅 다 했거든요. 업체에 맡기지 않고 어, 예, 마케팅이나 이런 거 여기는 지금 이제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온라인에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그 제가 무역을 하면서 가져왔던 제품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는 어렵고 예,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오고 또 반대로 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인기 있는 제품처럼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역수입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면은 이게 입소문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포장지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보냈어요. 그걸 거기다 담아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처럼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서 마케팅, 왜냐면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 요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요소라는 거는 마케팅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요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접근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태국 똥차. 똥차가 왜 똥차냐면 먹으면 이 쭉쭉 싸니까 똥차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들어가 있는 세나 성분이라는 게 허가가 안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이게 허가가 났다면 제가 바로 가져왔을 텐데 허가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먹어봤거든요. 이거를 뭔가 좀 화장실 가기가 힘든 날 한 포 딱 먹었는데 예, 바로 그냥 그쵸. 혹시 잠시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샘플로 많이 가져왔거든요. 제가 어, 푸른 주스 저리 갈아요. 이건 푸른 주스. 그 여기 업체를 만나면서 제가 샘플을 이렇게 한 박스를 받았어요. 이게 무역을 통해 가지고 DHL로 받았거든요. 어, 제가 이거 아예 사은품으로 걸까요? 오늘? 어차피 제가 이거 2월 달에 받은 거라서 유통기한은 다 넉넉해요. 엄청 넉넉해요. 어,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이게 무역을 하다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 좀 뭐 외국에 돌아가는 트렌드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 갔더니 커피에 이네스라 그래가지고, 이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일반 커피인데 여기다가 이제 콜라겐을 넣은 거예요. 똑같은 커피인데 여기는 콜라겐을 넣고 비타민 C를 넣고 그냥 커피랑 똑같아요, 그냥. 일반 커피랑 똑같은데 여기다가 맛은 똑같아요. 맛은 똑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이네스라 그래가지고 콜라겐을 집어넣는 커피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한마디로 커피 마실 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화이트 빈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똑같은 커피 맛이에요. 커피 맛인데 카인드 빈이라 그래가지고 히든 아무튼 들어가면은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똥차 샘플로 받아온 거. 이거를 사은품으로 드릴게요. 이거 진짜 많네요. 한 6개? 6, 7개 정도 되네요. 근데 그쵸, 괜찮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생강이에요, 생강차. 근데 외국에서는 엄청 인기 있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 그러죠. 우리나라 생강 많은데 무슨 외국에 생강?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아무리 외국에서 좋은 생강차라도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똥차도 종류가 많아요. 아니, 종류가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나온 제품이 이거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해요. 여기 태국에 가면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태국 쇼핑 목록 보면은 이게 거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 괜찮거든요. 저런 거 있으면은.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국 다닐 때 그냥 놀러만 다니냐? 아니면은 외국 가가지고 마트에라도 가면서 저런 데 가가지고 신기한 제품 있으면은 뒤에 보고 연락해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오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태국에서 가져왔던 것들을 하나 보여주면 훗나라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태국에 가면은 제이 인터내셔널 이게 또 팔고 있네요. 제가 제일 먼저 가져왔던 거거든요. 태국에서. 이것도 가지고 왔었어요. 제일 처음에. 근데 단가가 너무 비싸요. 세부의 이제 필리핀 망고에 비해서 너무 고급 제품으로 비싸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백화점 납품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지금 외국을 설명드렸지만 한국에서도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역으로 컨택을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어디 놀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예를 들면은 공구하는 제품을 하고 싶다. 속초에 갔는데 물회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물회를 밀키트화 시킬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거기서 밀키트화가 돼서 나오면 그거를 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업체와 대화를 나눈 거죠. 그게 이제 마케터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구매자가 되기도 하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되는 거고 아무튼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공구를 내가 운영을 해봐도 되고 지금 내가 제품을 생산하는 분이라면 예, 이런 가격 구조를 잘 합리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약간 가격 책정을 그러니까 일부러 고가 책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탈출구를 잘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제품을 외국에서 가지고 왔을 때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은 경우를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성공률도 낮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탈출구를 잘 마련해야 돼요. 그럴 거면 가격 형성을 딱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격 형성을 잘 만들어 놓고 제품을 가지고 오게 되면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아까워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품을 가지고 오는 게 성분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부를 해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어 마케팅 한마디로 마켓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이런 것들은 그냥 얼마든지 공급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대신 팔로는 비공식 루트로 다 판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쪽으로 판매가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쏠쏠하고 재미가 좋습니다. 그쵸. 식품 수입할 때 성분 체크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순위. 특히나 요즘 태국 같은 경우에는 대마 성분이 워낙 많이 집어넣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공구에 관심이 많아서 들어오신 거죠? 공구할 수 있는 마켓은 가지고 계신가요? 공구 마켓을 가지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재미가 좋습니다. 또 저희 단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공구를 좀 많이 인스타, 어, 저 공구가 요즘에 막 여기저기 짬뽕이 돼 있다 보니까 막연해요.
근데 공부가 재밌죠. 왜 재밌냐면 공부는 단발성으로 그치면은 안 되고 어 절대 이제 계속 내 마켓을 개척을 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카페에서 어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가지고 오는 제품은 약간 신뢰도가 있다. 싸고 괜찮다. 그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제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인제 판매도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안 되면 시도를 안 하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시도를 해 보면은 뭔가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또 판매도 될 수도 있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도를 계속 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내일 모레 인제 태국에 약 3주 일정으로 갔다 오게 되는데 물론 개인적인 인제 뭐 일정으로 갔다 오기도 하지만 가면은 저는 인제 하는 게 마트나 이런 데를 다 가 봐요. 뭐 대형마트, 소형마트 이런 데 뭐 곳곳에 뭐 로컬마트 이런 데 엄청 많이 다녀요. 다니는 이유가 꼭 팔로워가 많아야 된다기보다 활동을 일단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코로나 하기 전에 코로나가 심해졌다가 잠깐 뭐라 그래야 되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 저희 다 만나 가지고 그 어디지? 어디였지 거기가? 어 무슨 박람회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제 사람들 둘러보면서 괜찮은 제품 있으면은 뭐 인제 컨택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하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 구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끝도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 친구 통해 가지고 많이 부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제 직원가로 나오는 여행 상품들. 예. 그건 저도 실제로 구매를 많이 하고 한 사람 사는 것보다 여러 명 사면은 훨씬 금액을 저렴하게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 그쵸. 그런 거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홍보 포인트도 좋아요. 미국 쪽에 교구나 보드게임 많다. 그러면은 일단 몇 개를 직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받아봐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근데 보드게임이나 이런 게 같은 경우에는 해스브로라고 그래 가지고 아시죠? 지금 이거 아마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 데서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많아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여러 개. 한 군데서 막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랑 연락을 해서 근데 그런 데 업체는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 연락을 해 봤자 한국에 뭐 예를 들어 해지부로 뭐 이런 데 연락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외국에 갔는데 정말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한국에 수입을 해서 내가 좀 해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 보면 됩니다. 영어를 하실 좀 잘하시죠? 그러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 형식이 있어요. 또 한 4시 반 까지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공구의 제품은 사실 끝이 없어요, 정말. 혹시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 사실 그쵸. 공구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가 좀 더 적합한 상태입니다.
왜 적합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블로그는 노출을 시키기가 사실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힘들어요. 그리고 블로그는 어 키워드 개별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허브차. 허브차가 노출이 잘 돼야 허브차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출이 잘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인스타는 노출에 대한 개념보다 상호 교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뭐 댓글 남기고 팔로워 맺고 이거만 많이 해놓으면 어 내가 피드를 올렸을 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피드를 한두 개 올리기가 훨씬 쉽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광고 기능이 있어요. 아시죠? 인스타는 광고 기능이 있어서 하루에 5천 원 정도나 하면은 한 2천 명, 3천 명 정도가 볼 수 있어요. 하루에 아닌가? 틱톡도 그렇고 하루에 한 5천 원에서 만 원만 투자하면 하루에 한 2천 명 정도가 그 피드를 무조건 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하기에는 인스타그램이 좀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솔직히 블로그를 알려드리고 있지만 공부에 대해서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로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면 어, 팔로워가 너무 없어 보이면 내가 무조건 1부터 100까지 팔로워를 맺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처음에 외국인 한 10,000명 뭐 이 정도 사가지고 숫자를 어느 정도 키워놓은 상태에서 팔로워를 신청을 하러 다녀야 내가 10명 신청하면 그중에 뭐 몇 명이 더 받아주는 것 같지. 여러분 당근마켓도 하나의 판매처예요. 내가 하나 팔 것처럼 올려놓고 하나 판매되면 또 올리고 하나 판매되면 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한 박스를 사온 거예요. 일단 하나 올려요. 팔리죠? 다시 올려요. 또 팔리죠? 또 올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처를 하나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근데 아마 식품 같은 경우는 공고를 통해 그 농산물이 아마 그 어디지? 당근에서 못 판매가 될 거예요. 아마 식품류는. 그러다 보니까 어 식품류는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도 올리면 돼요. 뭐 여러분 아시죠? 아 올려도 되면 하나 올리고 그러니까 막 대량으로 판매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판매하는 것처럼 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올려도 되고요. 네.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는 정말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많이 고민을 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너무 정석을 너무 정석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사업자를 내야 되는지 뭐 통신 판매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너무 그거는 팔리고 난 이후에 잘 팔리고 난 이후에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저처럼 이렇게 수입 회사를 하면서 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허가를 다 내놓고 사업자도 다 허가를 내놓고 하면 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수업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하시면 돼요. 또 고민 있으세요? 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앞에 강의 다시 녹화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30 몇 분뿐이 없지만 어 이제 뭐 이제 질문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인제 3주 정도 인제 태국에 가 있거든요. 이제 뭐 그냥 이래저래 애들 방학도 하고 또 제가 뭐 일도 있고 정리할 일도 있고 해서 태국에 가는데 그 있는 기간 동안에 블로그에 관해서 최대한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 보려고 해요. 뭐 남들은 막 제가 진짜 많은 강의를 받지만 뭐 블로그 돈을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블로그에다가 인제 뭐라 그래야 되지? 한마디로 혹하는 말에 낚여 가지고 너무 많은 돈을 쓰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무료로 그런 정보를 일단 웬만한 정보는 다 오픈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여태까지 블로그를 해 보니까 다 같이 이렇게 함께해서 커 나가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뭐 블로그에서 지식을 받아 가지고 뭐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강의를 남겨 보고요. 그리고 저희 내일부터 그거 있거든요. 그 체험단 강의가 있거든요. 예. 그거도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톡에서 그 남겨 드릴 거고요. 궁금한 것들이 있는 분들은 단톡을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이거 뭐 공고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면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 공고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한 달에 5천 원의 회비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샘플을 구입한 데 쓰다거나 뭐 이벤트로 활용한 데 쓴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너무 그냥 간 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어 5천 원 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5천 원 내고 들어오실 분들은 저에게 개인톡을 주시면은 제가 입장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요일인데 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은 그대로 녹화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것 있으면은 저한테 개인톡을 주세요. 제가 시간이 되는 한 뭐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알려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개인톡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비싼데 컨설팅 가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컨설팅을 안 받아도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웬만한 건 그냥 해드리는. 저는 약간 컨설팅 자체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비싼 돈을 받아서 컨설팅을 해야 되나? 혹은 내가 그걸 해줘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들 즐겁게 블로그 하시면 되고 뭐 즐겁게 온라인 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들 고생하셨고 일요일 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수업 듣는 분들은 수요일 날, 수업 안 듣는 분들은 제가 무료 강의를 또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감사하고 궁금한 거는 언제든 카톡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